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 오랜 회원이자 경기도 신도시에서 두 아이의 입시를 치른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제 사교육 강사이기도 합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사교육 걱정은 사실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아이는 고등학교 3학년 동안은 이제 아예 사교육은 하지를 않았고, 이제 그 학교도 그렇고 모든 고등학교가 다 그렇지만 이제 내신 관리가 굉장히 힘든데, 그래서 이렇게 성적이 등락이 이제 좀 있었죠. 그래서 특히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고전문학 파트가 나오는 곳에서는 이제 보통 아이들이 국어 학원을 이용하면 이제 다양한 문학 작품에 대한 이제 자료를 이렇게 다 받아서 미리 이제 준비를 하는데, 저희 아이는 그런 정보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국어 성적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이제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수행을 위해서 자료를 받으려고 이제 학원을 이용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저는 필요하다면 아이가 자기의 어떤 에너지와 시간 분배에 있어서 나 자료를 찾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 그래서 난 이거는 사교육에 도움을 받고 싶어 한다면 저는 그거는 아이의 판단 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는 그런 거 자체를 좀 귀찮아하기도 했고 싫어해서, 그건 그 아이의 이제 개인적인 성향이 그래서 이제 이용을 하지는 이제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자기가 스스로 자료 찾아서 공부하고 그렇게 해도 내신 관리가 됐다는 얘기신 거예요? 네,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이제 어머니들이, 학부모님들은 수학 선행을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부분이 많이 신경이 쓰였어요.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하신 수학 이제 그 인강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 그 교재로 하나 끊어가지고 그 인강을 이제 반학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 이제 자기가 한번 듣고 이제 들어는 갔죠. 선행은 그 정도를 했고. 영어는요? 영어도 선행 안 하셨어요? 근데 영어는 이제 저희 아이의 어떤 이제 좀 학습적인 장점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본인이 관심이 있어 하던 분야였고, 저희 아이는 이제 어떤 학원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영어를 문법을 배우고 이렇게 내신을 준비하는 영어를 하기보다는 이제 영어 원서를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좀 읽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쯤에 이제 아이들의 그 지적 허영심이 이제 하늘을 치솟을 때, 뭐 나는 뭐 이런 어떤 미래 자유론 이걸 원서로 읽을 거야.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정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철학 원서를 한 두세 번 정도 정독을 하고 나니까 이제 말하자면 물리가 좀 트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깊은 사고력을 요하는 그런 독해에 좀 강점이 있었고, 그게 이제 이 아이가 외고를 다녔기 때문에 외고의 내신 성향이 그 어떤 굉장히 세부적인 문법보다는 이제 독해 위주의 수능 영어 위주의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 아이하고도 이제 맞았던 게 있었어요. 특별히 영어로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 아이가 왠지 뭔가 좀 특출난 면이 있는 애 쪽으로 잘못 이미지가 이제 굳어질까봐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이제 조금 말이 길어지지만 이제 제가 설명하자면, 이제 저희 아이는 이제 언어에 관심이 있는 아이는 이제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이제 그런 아이 중에 하나였고, 저희 아이는 이제 어렸을 때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저한테 와서 누구 어머니는 너무 좋으시겠어요. 애가 이렇게 일찍 진로를 확정해가지고 정해서 자기 길을 찾아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영어랑 관련된 거는 아니고, 저희 아이는 이제 꿈이 마술사였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정말 24시간 마술을 위한
그런 삶만 사는 아이였거든요. 이제 근데 아이가 자기의 관심 분야가 이제 마술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전 세계에 요즘 아이들은 SNS로 이제 소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마술 관련 이제 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연락을 해야 되니까 영어를 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이가 언어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하게 됐고 이제 그게 이렇게 눈덩이처럼 굴러서 이제 그 회화나 이런 이제 소통, 작문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발전을 한 이제 덕이 있죠. 그리고 이제 마술계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소비층이 작다 보니까 마술 서적이 번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이 마술하는 형들이 이제 마술 책을 원서를 구했는데 이게 번역이 안 돼 있으니까 이제 이 동생이니까 저희 애가 어렸을 때부터 마술을 했으니까 자 너가 이거 마술책 번역해주면 내가 무슨 마술 CD 하나 줄게 이제 이렇게 꼬셔가지고 이제 막 번역도 해보고 그러면 얼마나 그게 공부가 많이 됐겠어요. 근데 자녀가 초등학교 때 마술에 꽂혀서 마술 보고 마술 영상 보고 어머니가 괜찮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어머니들이 와서 아이가 이렇게 자기 적성을 미리 찾아서 어머니는 너무 좋으시겠어요. 이제 막 저한테 이러는데 저는 사실 마술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렇게 동춘 서커스단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덕후는 좋아요. 근데 자동차 덕후도 있고 뭐 항공도 있고 이게 멋있는 게 되게 많은데 왜 쟤는 마술을 할까? 이제 그거는 이제 저의 어떤 이제 저의 이제 갈등 요인이 있었고요. 근데 그랬는데 이제 저희 애가 이제 그 젊은 마술사들이 이제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마술사 강의를 이제 데려가 달라고 해서 이제 거기를 제가 데리고 갔어요. 근데 당연히 마술은 초등학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학부모님들이 다 따라오신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젊은 마술사가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굉장히 센스가 있었던 게 이제 자기 마술사로서의 직업으로서 뭐 연 매출은 얼마고 자기의 뭐 활동은 이렇고 이제 이런 거를 막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강의 외에 그걸 보니까 너무 뭐랄까 멋있는 젊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마술을 해도 저렇게 자기 앞가림을 잘하고 저렇게 잘 살 수 있구나. 굉장히 멋지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정말 그럼 마술사가 돼도 좋겠다. 오히려 굉장히 좀 뭐랄까 블루오션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저는 마음이 바뀌었는데 그 마술사가 된다고 하던 애가 이제 갑자기 이제 중학교쯤에 이제 마술계에 굉장히 이제 실망을 했다 이러면서 나는 이제 마술을 접고 공부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러면 나는 외고를 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이제 진로를 바꾼 건데 근데 이제 그러면 지금도 계속 마술하고 그리고 학교 축제 때마다 마술 공연 계속 했었고 그리고 이 아이가 진학한 학교에 마술 동아리가 굉장히 유명하대요. 그래서 앞으로 진로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덕후로서의 생활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부모님도 그걸 인정하시는 단계가 되고 네. 그런데 또 자기 스스로 바꾸더라고요. 그거를. 예. 아이 입장에서는 되게 행복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부모님이 허락을 해주셔서 재밌게 하다가 자기 스스로 나 이거 아니고 그래서 공부를 틀었는데 영어가 되게 잘 다져져 있어서 그게 네. 고등학교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근데 제가 학원에서 이제 아이들을 보면 얘는 정말 우리 애보다 우리 공부 잘한 우리 아이보다 훨씬 똑똑하거나 이런 아이들은 정말 많거든요. 예, 정말 많은데 그 아이들이 다 공부에 좀 질려 있어요. 그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질린 아이는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어요. 공부를 안 한 아이는 막 같이 뭐 저랑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결심만 하면 되거든요.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결심만 하면 하거든요. 그러면 걔는 그다음부터는 노베이스서부터는 올라갈 일밖에 없기 때문에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성취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너무 똑똑한 애가 질려버리면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어요. 진학 결과만 놓고 보면 원래 똑똑하고 잘했던 아이가 더 좋은 진학 성과를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개인이 느끼는 학업 성취감이나 자기 효능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질리지 않았던 상태에서
어머니들이 생각할 때는 좀 늦은 거 아니야? 했던 아이들이 많이 느낄 수 있고 또 그만큼 빠르고 아이들이 물리적인 성장이 있기 때문에 커서 하면 또 단기간에 따라잡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들이 오히려 이제 질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거를 많이 봤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자녀들 사교육 안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교육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이지만 학습에 관심이 없는 엄마는 전혀 관심이 없는 엄마인 거는 아니거든요. 저는 굉장히 학습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10년 동안 하면서 학습 관련 강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영어 강좌, 국어 강좌, 문해력 강좌, 뭐 학습 정서 저는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또 딱 개인적으로 또 학습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학업에 정말 그 핵심이 무언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었고 초등학교 때 이제 당연히 저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저는 이제 독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집에 당연히 책도 많고 아이들이랑 같이 서점 가서 같이 엄마가 추천해 주는 책, 내가 고르는 책 이렇게 해서 고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매달 어린이 청소년 잡지 구독하는 게 뭐 3권 이상씩 매달 집에 와서 쌓이고 이제 독서 굉장히 신경 많이 썼죠. 그리고 저희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 저희 아이랑 친구들 모아가지고 독서 모임 계속 꾸준히 이어가고 이제 했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그 독서 모임을 제가 진행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국어 사교육은 분명히 시켰을 거고 그리고 저희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이제 6학년 1학기까지인가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동네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취향의 이제 영어 원서를 이제 가르치시는 그런 이제 선생님이 계셔서 이제 거기를 잘 다녔는데 이제 뭐 6학년 때 이렇게 표현하자면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이제 저희 아이가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아이와 해결책을 논의를 하다가 그러면 이제 너가 너의 생활에서 좀 힘든 부분이 있다면 말을 해라. 엄마가 그걸 빼줄게. 그 대신 너가 이제 잘 살아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 아이가 전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딸랑 학원 하나 다니는 거 영어 학원 하나 다니는 거 그거를 안 다니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하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이제 학원을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뭐 제가 신념이 있어서 뭐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고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딸랑 하나 그거 다녔는데 아들이 나 이거 안 할래요 하니까 그냥 그래 하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거 다니면서 친구 때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점이 좀 남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인데 잘 설득을 해서 계속 다녀야지라고 아이를 설득하는 쪽으로 안 가고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막 서울대를 가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어쨌든 그게 계기가 돼서 이런 인터뷰도 하는데 사실은 저는 육아에 망했고 저희 애들도 엄마를 별로 뭐 좋아하지도 않고 뭐 애착도 뭐 강하지도 않고 뭐 지금도 계속 저는 이제 노력하고 있고 이제 저희 애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성인이 됐으니까 우리 엄마는 참 부족하다. 그런데 그래도 엄마가 좀 나름 노력은 했다. 그 정도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지경인데 뭐 애들이 제 말을 막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애가 말을 너무 잘 들었으면 뭐 저도 어떻게 뭐 그렇게 제 의지대로 끌고 갔을 수도 있었겠으나 저희 아이들이 이제 엄마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랑 좋게 이제 타협하는 방법으로 살 수밖에 없었고. 불안하진 않으셨어요? 사교육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러니까 제가 학습에 대해서 항상 불안했어요. 애를 키우면서 불안하죠. 근데 학습에 대해서 불안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 말고도 불안해할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학습이 불안하지는 않았고 그다음에 제가 우리 애들이 어느 정도의 학습적인 성취를 얻어서 뭐 예를 들면 인서울이다 아니면 뭐 어느 레벨의 대학까지는 가야 돼 이런 목표가 있었으면 되게 불안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데 저는 이제 저희 큰애 둘째 둘 다 졸업이 목표였어요.
고등학교 졸업장을 챙기는 게 저의 목표였기 때문에 사교육을 안 하는 거에 대한 이제 불안은 없었어요. 둘째 같은 경우에는 큰애는 사교육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막 굉장히 뭐 많은 시간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수학도 하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영어도 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유일하게 그 아이가 이제 선택해서 이제 사교육을 한 거거든요. 성적표를 확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불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재수를 저희 큰애가 했는데 재수할 때 그때 이제 그 내신이 조금 몇 프로 반영이 되는 거여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성적표를 봤거든요. 정말 우리 애가 정말 효자였구나. 이 점수를 엄마한테 보여줬으면 제가 그때 당시에 받았으면 얼마나 막 괴로웠겠어요. 막 난리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또 별게 아닌데 그래서 네. 그런 불안은 별로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뭐 걱정할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모든 부모가 따라가기는 쉽지 않은 경지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하면 되겠지. 이제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저희 아이가 뭐 굉장히 저희 아이 둘 다 되게 뭐 영재라거나 IQ가 굉장히 뛰어나다거나 이제 이렇지는 않지만 본인이 한다고 했을 때 학습을 못 따라갈 정도의 IQ는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저희 아이들 둘 다 이제 놀이 치료도 어렸을 때 많이 받고 이래서 이제 그러면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지능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원할 때 학습할 수 있는 정도의 IQ는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믿었고 또 저희 큰아이도 뭐 진학 실적이 막 굉장히 화려하고 그렇지는 않지만 하면 이제 점수는 오르잖아요. 왜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노베이스부터 시작하면 점수는 할수록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원도 안 다니면 공부 습관 이런 건 어떻게 길러주셨어요? 보통은 왜 우리가 학원을 보내는 이유가 책상 앞에 앉아 있으라고. 학원 안 보내면 계속 놀 거니까. 저는 그게 이제 공부 습관 이전에 자신의 24시간 하루에 대한 습관이 아이 스스로 결정해가면서 지내올 습관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학원 사교육 일정이 너무 이제 많으면 그 일정을 이제 아이들이 쫓아가야 되는 그런 이제 하루의 일과를 살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자율성은 없어지잖아요. 대부분은 성실하게 다니고 뭐 하긴 하지만 저희 아이들은 이제 그 뭐 사교육 일정이 뭐 빡빡하거나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이제 그래도 나름 바쁘잖아요. 막 방과후를 할 때도 있고 뭐 또 뭐 친구랑 만나서 뭐 운동을 뭐 해야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자기들의 시간을 뭘 하면서 놀지에 대한 그런 경험은 습관은 이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습관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많았던 것 같아요. 뭐 큰아이도 막 게임 굉장히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둘째도 그런 줄은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자기 24시간 게임을 한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자기가 그거를 잘하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얘는 이제 자기가 잘하는 뭐 마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학습에 대해서 학습 동기를 갖는 시기가 저는 이제 중3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좀 빠르면 중2나 중1부터도 학습 동기를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학습에 질리지가 않은 아이면 이제 다른 애들은 다 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그때쯤에 왜 나는 안 보내? 이러면서 뭐 사교육에 오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큰아이는 이제 고등학교 때 나 이제 공부를 좀 해야겠다. 큰아이는 저는 뭐 이렇게 약간 제빵이나 뭐 바리스타 이제 이쪽 요리사 쪽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쪽에 관심도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학원을 다니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다녀보니까 거기에 정말 그걸 업으로 하는 이제 그 특성화고 형과 누나들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거기서 우리나라 제빵 시장의 자영업이 살아남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근데 나 공부를 해야겠다.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예. 그래서 난 공부를 해야겠다. 이제 그래서 갑자기 고등학교 때 이제 그렇게 이제 공부 쪽으로 바꾼 거고, 이제 둘째는 마술을 계속 하다가
이 마술가도 이렇게 천재가 돼야 되는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나름의 어떤 좌절과 그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나는 공부를 해야겠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러면 자기 시간을 자기가 계획을 했던 아이들은 그 시간 안에 자기가 몇 시간을 학습에 넣을지를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계획을 자기가 짜는 거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희망하고요.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 집 애들은 뭐 제 말에 동의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 나름 자기가 다 생각해서 했다고 하겠죠. 예.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을 그런 약간 공부랑은 거리가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다가 스스로 나 공부할래요. 그때까지 기다려 주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 저는 저희 애들이 좀 사회성이 다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친구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적응을 잘 하나 못하나, 제대로 졸업을 할 수 있을까 못할까, 이제 그런 걱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막 지켜봐주고 그런 것도 없고, 제발 무사히 졸업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거였죠. 뭐, 죄송합니다. 제가. 그 교육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저는 좀 뭐랄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엄마들이 원하는 것이 좋은 교육이잖아요. 근데 그 좋은 교육이 공교육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뭐 정보력이 좋아서 잘 찾아서 뭐 사교육에서 찾으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어떤 거는 옳고 어떤 거는 나쁘고 어떤 건 유익하고 어떤 거는 해악이다 이렇게 가치 판단을 단정하는 것보다 내 아이한테 맞게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되 거기에 의지하거나 끌려다니지 않는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요즘 부모님들은 그런 여유가 왜 잘 안 생기는 걸까요? 자녀들 바라볼 때 왜 어릴 때부터 학업에 질리게 만드는 걸까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고 싶고 아이를 잘 이끌어주고 싶은 이제 그런 순수한 욕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자식이라는 존재가 부모 맘대로 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굉장히 겸손해지잖아요. 그거를 어떤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아까 이제 질문하셨던 것 중에서 어떤 사교육이 효과가 있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아이 입장에서는 너는 어떤 게 효과가 있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저희 애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수학 공부방을 6개월 정도 다녔거든요. 이제 그게 그 아이는 이제 효과를 많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아이가 수학 시험을 받아왔는데 이제 저는 학습에 대한 목표가 그 교과 과정에서 요구하는 학습 성취도는 해야 한다. 이 정도의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게 제가 점수로 생각할 때는 한 7, 80점이었는데 아이가 이제 한 60점 정도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야, 너는 이 점수에 만족해? 그랬더니 저는 애가 엄마 미안해. 내가 다음에 좀 열심히 할게.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애가 난 만족해. 내 짝꿍도 60점인데 뭐 괜찮아. 이제 이래가지고 둘이 막 실갱이를 한 거예요. 근데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 애는 이제 엄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나 엄마 잔소리 듣고 싶지 않고 근데 이제 나는 그 교과 과정에서 요구하는 성취 수준은 공교육에서 요구하는 학습 성취 수준은 달성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이제 맞는 말이긴 한데 되게 듣기 싫었던 거예요, 저희 애가. 그래서 나는 엄마 잔소리를 듣기 싫고 나 그러면 차라리 학원을 보내달라. 내가 혼나더라도 난 전문가하고 얘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동네 공부방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 애가 그러더라고요. 다른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는지를 몰랐대요. 그러니까 어느 일정 점수를 받기 위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노력하고 풀어야 하는지를 자기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할 때는 대충 난 이 정도 했으니까 충분히 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거를 알고 나서는 좀 이제 달라진 거죠. 그래서 공부방을 다니니까
시험 성적도 올랐고 그래서 이제 좀 아쉬웠어요. 거기 뭐 동네 공부방이라서 비용도 되게 비싸지도 않았고, 그리고 선생님도 한번 키워보시겠다고 하니까 정말 계속 보내서 네, 좀 맡겨보고도 싶기도 하고 이제 이랬었는데 이제 저희 아이는 자기 시간 자체를 자기가 통제하기를 원하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파워 J인 거죠, 계획형. 그래서 싫다고 그래가지고 자녀가 원하지 않아요. 나 그만할래요. 혼자 할래요. 라고 얘기했을 때 엄마 마음을 다스려서 허락을 해주신 거네요. 아니, 이제 저는, 그러니까 공부는 혼자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학원에 오는 아이들도 잘하는 아이들은 선생님한테 계속 물어봐서 가르쳐 달라는 아이가 잘하는 아이가 아니더라고요. 교재를 앞에서 찾아보고 예전에 내가 들었던 설명과 뭐가 맞는지 파악해보고 이렇게 찾아서 하는 아이들이 잘하는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사교육을 그렇게 길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한 1년 정도 했으면 아쉽지는 않았을 텐데 이제 한 6개월만 다니고 그만둔다고 해서 조금 아쉽기는 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는 전에 이제 제가 하던 일이 재무팀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회계 일도 하고 자금도 관리하고 그러니까 저는 좀 뭐랄까 직업적으로나 저의 개인 성향으로나 비효율적인 곳에 돈을 쓰는 게 정말 아까워요. 그래서 학습에 이제 학원이나 사교육에서 많이 하는 거는 매일 아이들을 그 시간을 붙잡아 두려면 문제풀이나 뭐 문제 푸는 스킬 많은 양의 문제 푸는 연습에 치중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학습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사교육에 이제 많은 비용을 쓰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예. 효율을 되게 중요하시다 네. 보니까 오히려 사교육은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공부는 어차피 스스로 하는 건데 남이 끌어주는 공부는 한계가 있다라고 어머니는 생각을 하셔서 그 사교육에 대해서 약간 좀 조절을 하실 수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투입 비용 대비 효과가 그렇게 굉장히 뛰어난 건 아니다. 대신에 제가 사교육을 이용을 할 때는 사교육 선생님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저는 학교 성적표를 보지 않습니다. 단기적인 그 성적에 그 학원을 판단하거나 선생님 강사의 역량을 판단하지 않으니까 이 아이가 기초 개념을 충분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달라고 꼭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아이가 이제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고 사실은 제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가 정서적으로 허한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어른으로 옆에 계셔 주세요. 이런 이제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저를 비즈니스 마인드로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분이 교육자적인 마인드로 우리 아이를 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으로 부담 없이 제가 내신 성적을 안 보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이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공부를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공교육도 마찬가지였어요. 공교육 선생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다 좋은 선생님들 아래서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이제 저의 생각이고 저희 애들은 이제 엄마는 나댄다. 이제 이렇게 좀 많이 생각하고 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활동하는 것도 저희 애들이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특히 저희 둘째는 뭐 수학에 대해서 뭐 킬러 문항에 대해서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 막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를 막 확인하려고 하는데 제가 수포자라서 걔가 하는 말이 뭔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그게 엄마에 대한 어떤 이제 반항 심 같은 거가 이제 그렇게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오히려 이제 진학하고 나서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이제 아이도 벗어나고 난 다음에는 뭐 최수일 선생님 책도 집에서 막 보고 이제 과외 자기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보고 야 너 그거 보내 그랬더니 뭐 어떤 거는 필요하기도 하고 이제
둘째가 최수일 선생님의 그 수학 교과서를 봤다는 이야기는 정말 재밌네요. 저희 둘째가 중학교 1학년쯤에 이제 최소일 선생님의 그 수학의 발견 그 교재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저희 등대 모임 안에 이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지역 모임 선생님 한 중에 한 분이 그분 아이, 저희 아이, 또 다른 친구 아이 이렇게 3명을 한 1년 정도 같이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재 자체가 어떤 수학의 덧셈은 뭔지, 곱셈은 뭔지 이거에 대한 개념을 파악할 수 있게 짜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활동을 한 것이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제 좀 접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을 안 시키고 여러 가지 이제 좋았던 장점이 있겠지만 하나만 좀 꼽아주신다면요? 사교육에 이렇게 끌려다니지 않아서 생기는 장점은 첫 번째로 아이들의 시간적인 여유. 그래서 아이들이 자율성 있게 게임을 하든 놀든 학습을 하든 취미 활동을 하든 할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에 도움을 주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경기도 신도시의 자가에 살고 있지만 부모님들도 장수하시고 아이들의 그 독립도 늦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낀 세대로서 사교육비의 절감이 노후 대비에 좀 도움이 돼서 사실은 고맙다. 예,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많이 안 들을 수도 있고 공부를 아예 안 해서 안 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고마웠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교육비를 안 써서 네. 사교육비를 안 써서 엄마 아빠의 노후가 어느 정도 네. 더 안정적으로 보장이 네. 됐기 때문에 네. 고맙다. 예, 특히 분당 지역의 50%가 빚이 있대요. 근데 빚이 사교육비로 인한 빚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빚이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다 이제 애들이 공부를 사교육을 많이 의존하지 않아서 인 부분도 있어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제 치트키인데 즐거워야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만나면 기분이 좋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 하나 빗줄 거지는 거, 그 X표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런데 이제 이게 잘못 와전이 돼서 우리의 마음 이렇게 하면서 감정 수용 오바로 갈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이가 즐겁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난이도가 그 아이한테 맞아야 해요. 그래서 너무나 엄마의 목표를 내세우지 말자. 엄마의 목표가 생기면 아이는 자동적으로 수단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아이가 즐겁게 자기가 학습하는 게 어렵지 않고 난 잘하네? 나는 많이 늘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자. 그리고 우리 아이를 인정하다 보면 서울대 안 간 저희 큰아도 정말 잘 크고 있고,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서 학습적으로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 아이만의 고유한 개성과 자질을 가진 아이들이 수없이 많이 빛나고 있고,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 다 그렇다는 거를 우리 엄마들이 알았으면 좋겠다.